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를 하는 유홍준 광화문시대위원회 자문위원 기자회견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홍준 자문위원은 집무실 말고 관저, 이 청와대 관저는 그래도 이전을 해야 한다면서 풍수지리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할 때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 대변인 논평처럼 정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마침 그날은 중국이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보낸 무인 우주선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천체를 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주선이 달의 뒷면에 착륙을 하고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와대에서는 풍수지리 때문에 관저를 옮기기는 해야 한다는 공식 논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유홍준 광화문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해요. 보안, 비용, 역사성 이 세 가지를 종합 검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역사성을 검토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긴 합니다. 그런데 유홍준 씨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려면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같은 이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집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 청와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공약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공약 때는 대체 부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없어졌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했던 2017년 5월에서 유홍준 씨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백지화를 발표한 2019년 1월 그 사이 1년 8개월 동안 광화문 일대는 스카이라인이 이렇다 할 만하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취임식 때는 영빈관 지을 자리, 헬기장 만들 자리 이런 대책도 없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했단 말입니까? 그때는 헬기장 지을 자리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런 자리가 땅속으로 꺼져버리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허투루 공약을 했단 말인지요. 프랑스 파리 엘리제 거리에 있는 대통령궁,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이런 곳 역시 도심의 한복판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가능했겠습니까? 유홍준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경호와 의전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유홍준 씨는 대체 부지가 없다는 것은 표면적인 핑계일 뿐이고 결국 경호와 의전 때문이라고 실토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경호와 의전을 새로 알게 됐다는 뉘앙스인데요. 이건 역시 납득 불가올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청와대 경호와 의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하다 보니 경호와 의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역시 납득 불가입니다. 또 하나 유홍준 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문화재 청장을 역임한 문화재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총책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홍준 씨가 실토한 것처럼 경호와 의전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라면 유홍준 씨는
경호와 의전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 직무 이전에 총체적인 검토 책임을 맡긴 것 자체가 납득 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은 유홍준 자문위원이 다음에 말한 대목입니다. 유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저 사용상의 불편한 점, 풍수상의 불길한 점을 생각할 때 옮겨야 한다. 풍수상의 불길한 점. 기자가 당연히 물어봤죠. 풍수상의 불길한 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유홍준 씨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네요. 수많은 근거가 있다. 자, 우리는 이제 정색을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점이 풍수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가에게 이전 검토 총책임을 맡긴 것입니까? 가장 단순하게 물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풍수지리를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유홍준 씨가 대답한 풍수상의 수많은 근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풍수 도참설에 따라서 청와대 터가 길지가 아닌 흉터라고 보는 수많은 근거가 있다는 셈인데 유홍준 씨만 알고 있고 국민은 모르는 무슨 내용이라도 있다는 뜻입니까? 물론 우리는 한국에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풍수 도참이니 영발지리니 하는 이런 사상 체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풍수학자들은 청와대 터가 이 산의 정기, 즉 정맥이 아니라 곁가지맥, 즉 이 편맥이 내려오는 자리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은 바위가 많은데요. 이 풍수지리설에서는 바위는 살기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기. 바위가 많으면 철분 같은 광물질이 많고 철분이 많으면 기도발이 잘 들어서 예배당이나 절집을 짓는 데는 좋지만 보통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하고 경남고등학교 동기생이죠. 건축가 승효상 씨는 청와대 내부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옮겨야 한다. 또 하나는 청와대 터는 음의 기운, 즉 음기가 강해서 남자 대통령에게는 맞지 않고 여자 대통령에게는 좋은 장소라는 생각을 가진 풍수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감방에 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또 하나, 이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무당을 들여서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 경내에 무당을 들여서 구탄을 벌였다는 그 가짜 뉴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했는지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풍수지리를 믿고 안 믿고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산하 광화문 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이 청와대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풍수지리를 언급했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정책에는 풍수지리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과 청와대는 청와대 터에 한이 서렸다든지 음기가 세다든지 살기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얘기를 믿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풍수지리 사상은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그런 장소, 즉 주거지로 최적 장소를 물색하는 생활의 지혜로 봐야 옳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가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수단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연실색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총을 맞거나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거나 지금 감방에 가 있거나 대통령위에서 물러난 뒤 바위에서 투신했거나 이런 했던 그런 과거 역사가 모두 청와대 터 때문이란 말입니까?
지나친 대통령의 권력 집중, 그런 대통령제의 시스템과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고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 반어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은 청와대 터가 너무나 기가 막힌 명당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는지요. 네, 김광일의 입에 공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